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센터에서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시민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차민경 시민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차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오셨어요? 네, 어느 지역이든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는 좀 불편한데 이렇게 보완해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등의 고민을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광주광역시청에서는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시민광장 광주온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오늘은 시민광장 광주온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우리 고장 광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광주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네요. 시민광장 광주온 플랫폼, 광주시청과 광주 시민들의 소통 창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기능을 합니까? 네, 시민광장 광주온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입니다.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시민광장 광주온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광주온에서의 온의 의미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광주온은 시민 제안을 듣는다와 설문조사인 묻는다인 크게 두 가지 창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듣는다 창구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묻는다 창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조사 결과가 시경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광주광역시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지금까지 시민의 제안을 통해 실행에 이르게 된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시민 제안은 광주온 플랫폼 듣는다 창구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시민의 참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까지의 과정과 시민의 제안을 통해 실행에 이르게 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과 김선한 소통기획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 제안은 광주온 듣는다 시민 제안 창구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불편사항, 고충 등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 후 30일 동안 시민 공감 50명이 넘으면 시민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와 토론, 수기를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서 및 기관에 정책 공고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9년 이후로 시민 제안에 대한 실행 방안 논의를 통해 총 72건을 정책 공고하여 현재 48건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실행 안건으로 용산지구 상가, 사거리 주변 교통시설물 변경 공고를 통해서 주민 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안전펜스 철거 후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이 연장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장애인 가족 탈의실 설치를 정책 권고하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과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에 가족 탈의실을 운영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광주시의 정책들을 아주 재치 있게 또 쉽고 빠르게 이렇게 광주온을 통해서 접수해서 이 사례가 반영된 거네요. 광주에서 이렇게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 실행까지 이르게 된 이런 사례들을 직접 들어보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해 주실 때 듣는다와 묻는다 이렇게 시민온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묻는다 창구는 먼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묻는다 창구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는 광주 온라인 설문조사는 시민정책 참여단에 가입하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광주 시민이나 시민이 아니더라도 광주시 거주자이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광주온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가입이 가능하며 설문조사 참여 시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쿠폰도 경품으로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정책 참여단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역할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과 김선한 소통기획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정책 참여단은 광주온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해 휴대폰 또는 PC로 설문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들을 말합니다.
설문조사가 있을 때마다 알림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링크를 전송해드려 쉽고 빠르게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만 3천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문 종료 후 명칭 선호도 조사, 맛집 선정 등 바로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책 수요 조사, 인식도 조사 등의 설문조사는 기본계획, 연구 용역 등에 반영해 장기적인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또 정책에 반영돼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카카오톡 채널 구독도 해보시고 광주원에 이렇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주민등록상 광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 광주 거주자라면 모두 설문조사에 참여가 가능하네요. 시간 내에서 이제 진행하는 설문조사가 이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도 쓰인다니까, 이거 보면은 시민정책 참여단에 가입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듣는다 창구를 통해서 광주시가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묻는다 창구를 통해서 광주시가 광주 시민들의 생각을 물으며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 이 소통을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상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네, 이와 더불어 시민광장 광주원 플랫폼에서는 의로운 시민과 시민 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민 참여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청 시민소통과 김선환 소통기획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시민과 시민 대상은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추천이 가능하며 온라인 추천 시 광주원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의로운 시민은 생활 속에서 나눔, 연대, 희생정신 등 광주정신을 몸소 실천하거나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민들의 공감 50표를 얻으면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시민권익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선정되어 수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민 대상은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등에서 광주를 빛낸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민분들의 공감 30표를 얻으면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여 되어 수상하게 됩니다. 네, 시민광장 광주온 이 플랫폼에서는 이 의로운 시민상과 시민대상 또한 시민들이 바로 옆에서 직접 참여해 선정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도 이외에도 시민참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선환 소통기획팀장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라고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단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됩니다.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온라인, 이메일, 방문, 우편 등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시의 소관사무 경우는 올해부터 광주원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원 설문 결과는 광주원 홈페이지에서 설문 종료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향후 설문 결과가 정책에 반영 완료될 경우 그 내용을 알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며 광주광역시 카카오톡 채널 구독을 하시게 되면 광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도 받아보시고 댓글로 정책에 대한 의견도 주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원을 통해서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광주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광주원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